자, 이제 7번째 미래 사회의 핵심 반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양자화,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에너지띠, 허용된 띠, 금지된 띠, 그리고 가전자띠, 전도띠, 그걸 이용해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설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 양자화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값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되는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 중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커지게 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양자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이고요. 수소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는 더 큰 반지름으로 회전하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의 양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불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에너지 양자화라는 것은 이처럼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갖게 되는 전자가 가장 낮은 상태의 것을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상태, 다시 말해서 바닥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에너지를 갖게 되면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되고 이 상태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 상태는 가장 에너지가 낮고 안정된 상태이고요. 들뜬 상태는 전자 에너지를 받아서 바닥 상태보다 더 높이 올라간 상태이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을 표현하는 것이 에너지 준이고요.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전자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의 원자인 경우에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런 형태로 하나의 값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원자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원자와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이 각각 전자를 가지게 있겠죠. 이게 서로 겹쳐지게 됐을 때는 비슷한 값을 갖게 되지만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림에서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이 세 개면 역시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 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처럼 고체 원자인 경우에는 원자핵이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원자핵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준위값들이 서로 겹쳐져서 띠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를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허용된 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띠 중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 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허용된 띠, 이것도 허용된 띠, 요놈도 허용된 띠. 그런데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 사이는 어떠한 전자도 있을 수 없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을 금지된 띠라고 합니다. 자, 이 금지된 띠는 띠 간격, 띠 틈, 에너지 간격, 에너지 틈, 에너지 갭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띠를 가전자띠라고 합니다. 그 위에 전자가 있지 않은 빈 공간을 전도띠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전자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자, 전도띠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전자띠는 허용된 띠 중에서 전자로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띠이고요. 이보다 더 높은 상태는 전도띠고요. 가전자띠 위에 완전히 비어있는 에너지 띠로 전도띠의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가전자띠하고 전도띠가 가깝게 있는 것이 있고 가전자띠하고 전도띠가 멀리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가전자띠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 더 받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 또 여기서 보면 에너지 간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자띠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자띠하고 전도띠 사이 간격을 가지고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반도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부도체인 경우에는 가전자띠 위에 있는 전도띠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고요. 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겹쳐져 있죠. 그래서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것을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도체는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는 상태여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 자, 부도체는 가전자띠와 전도띠의 에너지 간격이 매우 커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전자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반도체는 에너지 간격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고요. 도핑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가전자띠에서 전도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도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반도체에 뭔가를 얹은 상태, 뭔가를 섞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